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심야버스와 여성 안심 서비스와 같은 많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서울광장의 문을 연 스케이트장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벌써 12월도 반이 지나가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2013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서울시는 201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올 한 해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서울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한 일이 엄청 많은데요. 예. 그중에서 특히 이제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예. 저희가 추진한 정책들을 이제 묶어서 예. 시민과 공무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11월 약 3주간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가장 공감하시는 정책 예. 10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올해 예. 서울시 10대 뉴스로 지난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떤 뉴스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네, 궁금하실 텐데요. 예. 1위는 저희가 이제 2개 노선을 시범 운영하다가 지난 9월부터 이제 9개 노선으로 확대한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가 예. 선정이 됐고요. 예. 2위는 이제 에너지 절약하는 예. 그래서 원전 하나를 줄여보자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예. 그리고 3위는 우리 이제 근로 여건이 좀 어려웠던 예. 비정규직 근로자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한 예. 이런 정책들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랄지 예. 뭐 환자 안심병원 또 이제 그 아파트 비리 없애서 예. 좀 아파트 맑은 아파트 만들어 보자는 이런 정책 등 예. 총 10개 정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 1위로 선정된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 확대. 요즘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어서 이용객들이 꽤 많겠어요. 지금까지 몇십만 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일일 네. 평균 6천여 명 정도 네. 이용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전체 이제 9개 노선에 총 44대 예. 심야 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연말이어서 모임이나 이런 게 좀 많으실 텐데 예. 이 정보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오히려 저렴하고 안심된 예. 귀가를 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요금은 뭐 카드로 하시면 1,850원이고요. 현금하면 1,950원. 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더 자세한 예. 뭐 노선 안내랄지 이게 30분마다 운행하니까 그냥 운행 시간 이런 예. 부분들은 저희 그 서울특별시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한 자료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올빼미 버스가 주로 서울에서 외곽, 서울 지역 이외의 외곽을 연결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 시내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로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주로 서울 시내군요. 예, 예. 그렇군요. 워낙 이 노선 선정할 때 예. 이제 심야에 그 서울 시민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가 많은지를 예.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노선에 그럼 주로 어디 강남, 다닐지. 강북 연결하고 뭐 이런 게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동서남북을 좀 연결하는 예. 그런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 안심병원도 아까 보니까 선정이 됐던데 이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환자 안심병원은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맞벌이를 하시거나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부모님 중에 뭐 한 분이 쓰러지시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 계속 옆에서 예. 간호를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서울의료원에 가시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제 간호사가 간호하고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해줘서 가족분들은 본래의 생업에 좀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예. 보니까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면 누구나 예. 이용하실 수가 있는 아. 그런 상황이고 사실 비용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의 간병료를 예. 좀 절약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시민 선호도가 높아서 이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서울의료원 예. 쳐보시면 거기 예. 이제 환자 안심병원에 대한 이용, 아. 그다음에 일단 아무튼 의료원에 그 환자가 발생되면 예. 서울의료원에 가셔서 예. 거기서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서울의료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지난번에는 저기 강남구 그 삼성동에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저기 예. 중랑구 아. 면목동. 예. 이전을 했군요. 네, 이전에서 새로 새 건물로 굉장히 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맑은 아파트 만들기도 순위에 들었는데 그 부조리가 없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서울 시민 중에 60% 정도가 예. 아파트에 거주하신다고 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아파트 관리비를 저희가 고지서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지 그 관리비가 어떻게 예.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동주택 통합 정보 마당에 예. 그 아파트 관리비랄지 뭐 회계 정보 또 입주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서 예. 이걸 보시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비싼지 아니면 혹시 그 부적합하게 쓰이는 부분은 없는지 좀 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혹시 민원이 예. 있으시면 예. 우리 아파트 좀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네. 저희한테 신청하실 수 있는 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저희가 시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장기 수선할 때 기술 지원을 해주거나 뭐 표준 공사비 예. 산정하는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 예. 그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133-1218 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현장에서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눈에 띄는데 좀 정보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여성 안심 특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기본 방향이고요. 몇 가지 정책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특히 이제 최근에 예. 그 혼자 밤에 집에 가시기 그 두렵다 이런 여성분들은 이제 2인 1조로 저희가 집까지 모시다 드리는 안심 귀가 스카우트 예. 이런 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버스나 본인이 내릴 지하철역 그 도착 30분 전에 신청을 저희 120이나 아니면 본인이 사시고 계시는 구청에 예. 상황실로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되고 국번 없이 120을 눌러서 네. 도착 30분 전에 얘기를 하면은 예, 누가 그럼-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오. 예. 그래서 이제 평일에 그 주말에는 안 되고요. 평일에 예. 밤 10시부터 그러면 새벽 그런 1시까지. 분들은 자원봉사자세요? 지금 서울형 뉴딜 일자리라고 예. 저희가 약간의 비용을 비용을 좀 지불하고 예. 거의 근데 사실은 밤 늦게 일하시는 게 예. 뭐 자원봉사 개념으로 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 그 서울시 주간 행사 소식 연말을 맞아서 여러 가지 특별 행사가 열린다고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오시기 쉬운 저희 시민청 예. 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의 몇 가지 행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민청 지하 1층 그 활짝 라운지에서는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그러니까 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예. 그동안 저희 이제 활짝 라운지에서 공연했던 예술가 분들 중에서 예. 시민들이 좀 좋아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공연이 계속 리레이 공연이 이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시면 뭐 캐리커처랄지 뭐 한가위버 탕탕탕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 시민청의 프로그램들은 그럼 3일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2일부터 25일까지요. 예. 22일 일요일. 네.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이고. 월요일인데 휴관입니다. 그러니까 일, 화, 수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또 딴 그리고 이제 행사도 또 있습니까? 저희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 시민들께서 이제 2014년도 희망 메시지를 좀 적으시고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요. 예. 저희 이제 시민청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데 아. 여러분의 사진을 좀 담아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촬영하고 있고요. 28일까지 그 시청역 4번 출구 쪽에 오시면 저희가 예. 포토존에서 뭐 혼자 오셔도 되고 또 아니면 연인분이나 또 예.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새해 희망 메시지도 적어보시고 예. 또 실제 모습, 가족의 모습이 담긴 그런 트리 만드는 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시민청 1주년 기념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시민청이 어느새 이제 내년 1월 12일이면 벌써 문을 연 지 1주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시민청에 이제 방문하시면서 혹시 찍은 사진이 있으시면 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 네. 사진을 보내야 이제 추첨을 해서 네, 당첨이 되는 그래서 이제 거군요. 기념품도 드리고 또 예. 그 사진을 쭉 전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예. 제가 1월 12일 당일에는 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예. 또 그동안 이제 시민청 관련해서 좀 도움 주셨던 분들 또 이제 실제 그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 모시고 예. 저희가 이제 토크 콘서트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시민청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예. 내용이 그, 있겠군요. 네, 그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그 신청은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예. 제가 신청을 받을 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겨울 스포츠를 대표하는 운동 중에 스케이트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16일 월요일에 서울시청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 맞이했는데요. 그 현장 소식 담았습니다. 네, 새롭게 정비가 된 부분도 있다고요? 네, 먼저 어린이용 스케이트장이 따로 마련되면서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썼습니다. 네. 또한 스케이트장에는 대기질 이동 측정 장비도 설치됐는데요. 대기 오염에 대비해서 초단위로 공기의 질을 측정하고 대기 환경 지수가 나쁨으로 나오면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네. 2시간 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고요. 1시간 단위로 측정 결과를 전광판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청 체육진흥과 박현주 씨입니다. 금년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전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규모가 확대가 됐고요. 기간도 소치 동계올림픽이 종료되는 2월 23일까지 작년에 비해 19일 연장된 70일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스케이트 강습 외에도 아이스하키나 컬링을 배울 수 있는 강습이 추가됐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문화 공연이 상시 이루어진다는 점이 전년과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강습을 신청하는 분들은 학생들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생소한 분야고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체험 목적의 강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4년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0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용했던 시민들의 추억을 담은 사진 공모전 및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컬링하고 아이스하키 강습도 새롭게 시작이 되는군요. 네, 먼저 두 경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이스하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빙판 위에서 스틱으로 공과 같은 퍽을 쳐서 상대팀의 골에 넣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컬링은 빙판에서 둥글고 넓적한 돌을 미끄러뜨려서 표적 안에 넣고 득점을 겨루는 경기인데요. 네. 그동안 스케이트만 타서 새로운 빙상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신청해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습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인터넷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서울 스케이트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맞는 시간대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강습이 무료입니까? 아니요, 스케이트와 컬링은 10,000원이고요. 아이스 네. 하키는 5,000원의 강습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네, 주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네. 주 단위에 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이 된다고요? 네, 개장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모습이 사진으로 전시되고요. 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시민들의 이야기와 사진 공모전도 열립니다. 또한 주말 오후에는 문화공연과 크리스마스나 신년, 설날에는 시즌 이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장에서는 신나는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요. 바로 전문 DJ가 사연과 신청곡을 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 들을 수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DJ 문희한근 씨입니다. 은정아, 진영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항상 열심히 하고 파이팅이라고 했는데요. 자, 신청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J 부스 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로 소규모 어떤 라디오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사연을 받아서 사연이나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남녀가 와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올 11월에 결혼을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기분이 좋았죠. 보통 평일에는 한 150통 정도 나오고 한 주말에는 한 300에서 400건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자를 주고 읽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도 해주고 또 거기에 또 회신도 오고 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소식도 전해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케이트장 개장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제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스케이트장 찾으셨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추위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화장실 정비와 휴식 공간을 늘리면서 더욱 이용이 편해졌는데요.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다가 여기 연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기대도 한 걸음만 가고 있어요. 한두 시간 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1시간에 1,000원. 그래서 이 정도면 빙질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늘 기분도 좋아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배우고 있어요. 그냥 재밌어요. 드라마 시아도 재밌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25살인데 제가 65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40년 만에 타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와보니까 좋네요. 늘 시험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왔어요. 가니까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스케이트장 가봤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가격도 싸고 되게 좋아요. 아마 한 5년 전부터는 계속 왔을 거예요. 매년마다. 아무래도 여기 도심 속에 한가운데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좀 안 산에서 왔거든요. 새로운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상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아마 더 오고 싶을 거예요. 네, 스케이트장 이용 시간 알려주시죠. 네, 내년 2월 23일까지 운영되고요. 매주 네.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네. 금토 공휴일은 밤 11시까지 연장됩니다. 네. 다만 소치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에는 오후 4시에 개장한다는 점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 평일에는 오전 10시 그리고 금토 공휴일은 똑같은데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낮에도 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에서 가까운 만큼 대중교통 통해서 오시는 편이 좋겠고요. 또한 1시간 기준으로 이용 요금이 스케이트와 헬멧을 포함해서 1,000원입니다. 예. 또한 스케이트장에 입장할 때는 꼭 장갑을 껴야 한다는 점 기억을 예. 하셔야겠습니다. 물품 보관실하고 의무실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의무실에서는 치료를 돕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지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들어봤습니다. 간호조무사 한혜미 씨, 안전요원 박동주 씨입니다. 이제 타박상 같은 거니까 넘어지셔서 오시는 경우 아니면 손목이나 발목 같은 거 접질러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파스 같은 거 처방해드리고요. 아까 같은 그렇게 들것에 실려오는 경우는 아직 한 번밖에 없었는데 원래 저혈압이 계시던 분이시라서 타시다 갑자기 혈압이 낮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조금 기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상태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혈압하고 맥박 같은 거 본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나서도 좀 몸이 좀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면은 119 쪽으로 후송을 요청하는 편이에요. 보호장비는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스케이트 타는 진행 방향이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장난치지 마시고 안전요원 통제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이트 타기 전에 이제 발목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목 발목 운동 잘 해주고요. 탈 때 많이 넘어지시는데 넘어지실 때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 하다 보면 이 앞면 쪽에 이빨이나 이런 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앉는 게 가장 편하고, 이때 앉을 때 팔을 잘못 디디면 팔도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로 그냥 풀싹 앉으시는 게 가장 괜찮을 겁니다. 네. 그 밖에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네, 스케이트장 주변에서는 금연, 스케이트장 내 음식물 반입은 안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은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 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을 찾아가려면 스텝 1.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요. 효원로 20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 건물이 맞겠죠. 스텝 2. 그리고 바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기 때문에 효원로 20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알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이제부터 생활화하세요.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동가 재테크들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과식하지도 않고 적당히 운동도 하는데 이상하게 살이 찐다는 분들 있죠? 정말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쿠싱 증후군인데요.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이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T병원의 최은 과장과 함께합니다. 그 밖에도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최은 과장이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성매매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자로 거론된 연예인들이 고소 등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다혜 씨가 악플러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60살 신모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낙태를 요구해 50억 원을 받는 대신 낙태하기로 합의했지만 신 씨는 낙태를 확인하자마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윤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장위동에 있는 빌딩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시민 5명이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40살 전모 씨와 두 아들 등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5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낮 1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주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 3대를 추돌해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라디오 주파수를 조작하느라 서행하던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CT병원 최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병이 쿠싱 증후군인데 이름이 네. 굉장히 낯설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병인가요? 쿠싱이라는 의사 이름을 따서 쿠싱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쿠싱이 사람 이름이군요. 네네, 사람 이름입니다. 되게 의학에서 어떤 증후군 이렇게 하면 그런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네. 예, 이 병은 이제 여러 가지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상태를 다 합쳐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예. 그 부신이라고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인데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지만 그 중에 당질 콜티코이드라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그런 상태들을 다 모아서 쿠싱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 걸리는 겁니까? 예, 이제 이 병은 그 종류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인성으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올 만한 상황이 생기셨을 때와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대개는 약의 형태로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이 생기는 것은 이제 이 호르몬이 나오는 HPOX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에서도 일부 부신을 자극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부신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게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부신 자체에서 당질 콜티코이드가 많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되게 치료적 용량으로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소염 진통제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3가지 아주 제일 좋은 약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만큼 네,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식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피부병 같은 것들을 많이 쓰이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약효가 높은 만큼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신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 부신에서 그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 네. 부신 종양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이 악성 종양인데 드물게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 악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양성 종양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인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부신에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종양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피투이타리 그러니까 더 위쪽에 뇌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셔서 거기에도 어떤 종양 상태 때문에 ACTH라는 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쿠신 증후군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아까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만 먹어도 살찐다. 진짜 그럴 수 있으시고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초기에는 사실 이런 모습이 다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진행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볼 때 이제 쿠싱오이드하다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정말 문페이스라 그래서 달덩이처럼 아주 둥그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분들 말고 근데 진짜 얼굴 자체가 그러니까 지방이 좀 더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그랗진 않았는데. 네, 점점 동그래지시고 그게 이제 그 동그래질 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도 이렇게 붉게 보이신다든지 또 피부가 굉장히 얄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장처럼 마치 찢어질 것처럼 보인다든지 혈관이 굉장히 많이 비쳐 보이신다든지 또 그러면서 지방이 되게 목하고 어깨 쪽에 쌓이시기 때문에 버팔럼프라고 물소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둥글게 보이시고 뭐 이렇게 보이면서 지방이 이제 대개는 중심성으로 쌓이기 때문에 복부하고 체간 쪽에 그러니까 몸통은 동그랗게 보이시고 팔다리는 굉장히 말라 보이시고 이렇게 보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털도 굉장히 많이 나시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상하게 털이 굵어지고 많이 난다. 이렇게 느껴지시거나 또는 복부가 이제 왜 갑자기 늘어나시면 임산부들한테서도 이렇게 튼다고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자주색으로 이렇게 선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방이 목 뒤에 쌓이기도 하고 배 주변에 쌓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 쿠신 증후군이 그 발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1000명당 몇 명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그건 이제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종양에 의한 것들은 사실 전문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약물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쉽게 많이 쓰이시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진단되지 않으신 이런 쿠싱의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까지 따진다면 외인성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쿠신 증후군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보이신다면 당연히 혈액 중에서 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신피질 호르몬 자체가 하루 중에도 계속 오르내리고 또 우리가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하시는 것으로서 이걸 완전히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간혹은 평상시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타액에서 이제 그런 검사 또는 소변에서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일단 그 덱사메타손 테스트라 그래서 일정량의 스테로이드를 주고 변화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테스트는 사실 바깥에서 외래에서 지금 진료하시긴 조금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한 상태에서 정확히 보셔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호르몬 테스트를 전체 거치셔서 이게 이제 부신 쪽에서 문제신지 아니면 뇌하수체 쪽의 문제신지를 가려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종양이 있는지 이런 검사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종양이 의심되면은 뭐 추가로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종양이 의심이 되시면,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의심되시면 뇌 쪽을 찍으시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복부 쪽에 그러니까 후복부강에 있기 때문에 그 부신 자체를 찍어서 뭐 MRI나 CT 같은 걸 찍으셔서 실제 종양의 위치가 확인이 되는지 보셔야 되고, 종양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호르몬 기관 말고 폐종양의 일부에서도 사실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쿠신 증후군은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 몸 내에서 이제 부신이라든지 종양, 그러니까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겼다면 당연히 네. 이것은 이제 종양 제거 자체가 문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약물로 할 수 있는 경우 일부가 있으시고 또는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 있고요. 그러니까 뇌하수체에 있는 부분 일부에서는 또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양 자체의 제거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제 그 종양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호르몬 기관이 완전히 떨어진다면 거기에 필요한 호르몬을 다시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치료를 병행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약을 먹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외인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약이 많이 들어가셔서 생기는 쿠싱은 좀 이것과는 별개로 다르죠. 그래서 첫째로는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실은 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많이 쓰시던 경우에는 우리 몸의 부신이 사실은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끊으시면 문제가 더 급격하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반드시 이제 의논을 하셔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서 감량을 하시고 최대한 그 상태를 이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팍 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원래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서 쓰실 때에도 테이퍼링이라 해서 이렇게 서서히 줄여가는 요법을 쓰거든요. 그래야 이제 부신 쪽에서 나오는 것이 완전히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들어가시는 경우들이죠. 제일 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피부 연고 같은 것들이 상당량이 들어있는데 모르고 계속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조심해야 할 합병증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쿠싱 증후군 호르몬이 나오는 것에 대한 치료가 하나고 사실은 그것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것이 합병증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에 이제 줄 수 있고 효과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호르몬이라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이 생기신다든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면역도 떨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각각의 그런 합병증이 있는지 보시고 이제 치료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호르몬 자체의 이상을 치료를 해더라도 합병증, 위염, 궤양 이런 거는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나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계속되는 문제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단순히 호르몬 치료만 한다고 완치되는 건 아니고 합병증이 오시기 전에 사실 발견되셔야 되는데 이미 오신다면 사실 그 합병증 치료는 평생을 따라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45번으로 온 내용인데요. 요즘 들어서 멍이 잘 들고 피부가 얇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검사해보니 쿠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약물 치료만 하자고 하는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하네요. 의사 선생님이 바쁘시기에 많이 못 물어봤는데 집에서 음식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멍이 잘 들고 피부가 얇아지는 것도 쿠싱 증후군 증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혈구들의 변화도 같이 호르몬에 의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멍도 잘 들고 잘 이렇게 아물지 않으신다든지 지혈도 잘 안 되고 피부 얇아지고 이런 증상 다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수술을 하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셨다면, 그러니까 종양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혹시는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고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제 소량을 처음에는 완전히 끊기가 어려우셔서 소량을 쓰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내 부신에서 잘 나와줄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 약을 끊자는 말씀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집에서 음식 조절 가지고 이것이 후자셔서 외인성이라면 음식 조절은 일부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 상태로 계속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지나친 당분 좀 피하시고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있는 야채 같은 것들을 잘 드셔주시는 것, 또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피해야 한다 이런 거는 뭐 꼭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군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예. 당질 콜티코이드 자체가 그러니까 당이 떨어질 때 당을 높이려는 성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인슐린 저항성도 이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당분이 높은 것, 특히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많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147번인데요. 얼굴이 둥글게 되거나 복부가 뚱뚱해지는 경우에도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냥 살찌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원래 털이 많았던 사람도 쿠싱 증후군일 확률이 있나요? 쿠싱 증후군에 걸렸는데 방치하면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문제라고 하던데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길 수도 있나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그냥 이제 살찌는 거하고 다르죠. 증후군은.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 보통 살이 찌신 물론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서 서서히는 복부 쪽으로 좀 더 중앙으로 지방이 쌓이는 경향은 있으시지만 예. 이제 좀 뭐 젊을 때 우리가 그러신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살이 다 이렇게 찌신다면 피하 지방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실은 늘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얼굴이 약간 둥근 스타일이시라든지 뭐 네. 복부가 좀 찌셨다고 해서 다 의심할 수는 없고요. 그 전체 살이 이렇게 찌신다면 대개는 피하 지방이 늘어나시고 네. 또 이제 복부 지방이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대사 증후군의 상태 때문에 그러신 경우 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쿠싱 증후군도 대사가 나빠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은 있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고요. 원래 털이 많았던 것은 쿠싱 증후군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방치하면 암이 생긴다기보다는 암과의 관련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암을 이제 모르고 지나가셨을 때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단 것을 많이 드셔서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연관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제 네. 이 자체가 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3185번인데요. 딸애가 여드름이 심해서 피부과에 자주 다닙니다. 얼굴 여드름도 심한데 몸에도 여드름이 납니다. 그래서 연고를 자주 발랐는데 아마 스테로이드 제제였나 봅니다. 요즘 들어서 살도 자꾸 쪄서 병원에 갔다가 쿠싱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장 스테로이드제를 끊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피부과를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좋겠죠? 쿠싱 증후군은 완치가 어려운지요? 네, 지금 그 근래에 피부과에서 사실 여드름 치료를 하실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그렇게 쓰시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거기서 근데 이제 그 물론 처방에 따라서 어떻게 쓰셨는지 또는 그 처방과 상관없이 어떤 제제들을 쓰셨는지가 걱정이신데 일단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셨던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신다면 네. 그것은 당연히 안 쓰시는 게 좋겠고요. 피부과 네. 자체에서는 근래에는 이제 각질을 도와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연고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네. 스테로이드제를 꼭 쓰셨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끊으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끊으시면 그러니까 당질 콜티코이드가 갑자기 떨어지는 호르몬이 떨어지는 증상처럼 마치 네. 부족증의 증상을 보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검사를 하셔서 전혀 내 부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소량의 것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가실 건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끊기가 점점 어려워지신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으로는 뭐 부신 그 추출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어댑토젠이라 해서 이제 부신의 기능을 좀 더 촉진하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스테로이드제가 네. 먹는 스테로이드제도 있고 바르는 네. 연고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마찬가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는 어떤 연구에서는 연고제로 들어간 것이 더욱 어떤 합병증의 결과가 더 많았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실은. 연고를 발라도 막 식욕이 증가하고 그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양이 생각보다 사실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네. 바르실 때 넓게 바르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예. 소량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흡수는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연고만 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군요. 네, 지금까지 시티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백은지,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